페이지는 몇 페이지지? 106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할 거는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인데, 뭐 다들 아시죠? 극한값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뭐 첫 번째 지수 함수의 극한은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진다, a에 가깝다 하지 말고 그냥 무한하게 보낼게요. 그때 이제 a의 x승 요거를 찾아라 라고 하면 x 대신에 n으로 바꾸면 이게 무슨 극한이 되죠? 그냥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과 또 동일해요. 근데 원래 본디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지고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를 살펴보는 건데, x를 무한하게 키웠을 때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지금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x를 무한하게 키웠을 때 그 극한값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우리가 뭘 다뤘었냐면 다함수, 그러니까 뭐 2차 함수, 3차 함수 극한 보내는 거를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다가 극한 보내보고 삼각함수에도 극한 보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동일하게 이거 주면 안 됐었네.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면 ax승은 아까랑 동일했을 때 뭐 0에 수렴하겠죠. 계속 이거 왜 지웠어? 여기에 가까워지니까, 그쵸? 얘가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갔을 때는 값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갔을 때 3의 x승 더하기 2의 x승 분의 3의 x승 요거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여기다가 x 대신에 n 이렇게 껴놓으면 이거는 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제 3의 x승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x가 무한하게 갈 때 3의 x승 나눠주면 1 더하기 3분의 2의 x승, 그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x가 무한하게 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답은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요건 어떻게 될까? 요거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어떻게 될까요?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치환시키지 말까? 그냥 양변에 3의 x승,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제 3분의 2의 x승의 그래프는 얘가 이제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x를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냈을 때는 얘는 발산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함수 생각해 봅시다. x가 무한하게 갈 때 로그 ax의 그래프는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그래프 형태를 그려보면 a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y는 x 대칭시켜가지고 로그 ax의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x를 무한하게 보내면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의 x승처럼 얘가 정의역의 범위가 양의 범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을 보낼 때 0 플러스로 보내야 되겠죠? 0보다는 살짝 오른쪽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했을 때 로그 ax의 극한값은 어디로 발산하냐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0 플러스죠. 그쵸? 왜 그렇게 되죠?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플러스만 비교하셔야 되고 0 마이너스는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은 얘가 된다. 끝. 근데 나는 이러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냐면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x가 0에 가까이 간다. 난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여기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0에서의 좌극한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0에서의 우극한만 포함시키고 있겠죠? 양수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는 음수가 들어가도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0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쓰고 싶을 때는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로그 절대값 x를 미분해라 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미분하면 애들이 야 이거 절대값이었는데 어떻게 미분해? 라고 하겠지만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상관없이 로그 함수니까.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뭐 때문이다? x에 뭐 0 플러스라든지 0 마이너스라든지 둘 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예시 한번 볼까?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로그 3에 9x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3의 x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올려줄까? 질문 자료방에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수업하기 일주일 전에는 맨날 이렇게 다 써놓거든요. 정리해 놓은데 혹시 이거 올려줄까? 질문 자료방에? 있으면 뭐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하여튼 여기 있는 예제는 다 마플교과서 보기 문제를 끌어온 거니까 동시에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로그 3에 이거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꾸면 되죠?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거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서 부정형의 형태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의 정의래.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죠? x분의 9x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괜찮죠? 근데 x를 무한하게 보낼 때 지금 요게 뭐랑 합성이 되어 있냐면 이거 뭐 굳이 이 개념까지 들어가야 되나 싶은데 요거랑 요게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x 대신에 얘가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우리 겉함수가 연속이거든요. 물론 모든 실수 전체는 아니지만 x를 무한하게 보냈을 때 그 영역에선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연속이면 리미트를 안에 이렇게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9x 플러스 1은 9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로그 3에 9로 수렴하니까 2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겉함수가 연속하면 이 리미트를 안쪽에 보낼 수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그냥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x를 무한하게 보내네? 그냥 1분의 9네? 그냥 로그 3의 9네? 그렇게 풀면 돼요. 리미트를 안쪽에 보낼 필요 없이. 알겠죠? 그래요. 끝입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없죠? 대신에 이제 뭐 요런 거 하나는 또 끌고 가야죠. 우리 그때도 기억할 텐데 그때 기억할 텐데 무한대 파워 기억하시죠? 혹시 어떤 순이라고 했었지? x가 한없이 커질 때 제일 작은 그러니까 제일 파워가 작은 녀석이 누구죠? 제일 파워가 작은 녀석. 작은 함수가 누구죠?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파워가 이거 부등호 써버렸네. 얘 파워가 셀까? 얘 파워가 셀까? 요건 질문이에요. 얘 파워가 셀까요? 얘 파워가 셀까요? 뭐 왜? 이게 누구 파워가 더 셀까? 뭐 깝이야? 뭐 누구 파워가 더 세요? 뭐 얘기해. 로그 EX? 뭐 로그 EX예요, 4X예요? 깬토 찍지 말고. 누구 파워 더 세? 같아? 파워는 누가 더 센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죠.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해서 발산하면 위에가 더 큰 거고 0으로 수렴하면 밑에가 더 큰 거고 뭐 이게 어떤 하나의 값으로 나오면 수렴하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얘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밑변환 공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EX를 로그 2분의 로그 X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고
이 로그 4의 x도 밑을 10으로 바꿔서, 이게 상용 로그예요. 로그 4분의 로그 x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요 로그 x로 나눠주게 되면 약분이 될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게 로그 2분의 로그 4가 되니까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두 개의 차수는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밑이 서로 달라도 차수의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우리가 그냥 직접 또 하면 돼요. 증명을 해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보다 더 큰 놈은 x의 c승.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x의 2분의 1승보다는 x의 1승이 더 뭐하다? 차수가 크기 때문에 얘 차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파워가 더 셉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c는 양수가 되어야 되는 게 왜? 음수가 되면 역수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라서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양수로 해야 이 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밑이 큰 놈이 장땡이죠. 그쵸? 그 다음 얘보다 큰 게 팩토리얼이에요. x 팩토리얼이 차수가 제일 큽니다. 얘보다 더 큰 게 뭐 이런 형태가 있었죠. x승. 하여튼 됐어요. 그래서 무한대의 파워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이제 극한 계산할 때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혹시 또 까먹었으면 또 적어요. 계속 적어야지 뭐. 두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새로운 부정형을 배우게 됐어요. (2)라는 숫자를 배울 건데 0, 1, 파이, 2 요 4개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유명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4개입니다. 4개입니다. 하여튼 저 4개의 숫자가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숫자들이에요. 그 마지막 숫자를 배웠네요. 2라는 숫자를. 자, 그래서 요 2라는 뜻은 그냥 이제 이렇게 오일러라는 사람이 들어봤나요? 오일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뭐 2라는 숫자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금융권에서 쓰이다가 이제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공학 수학이나 이런 데 접목시켜가지고 미적분학에 접목을 시켜서 되게 유명해지게 되어서 오일러의 앞글자를 따서 오일러 상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발견은 딴 사람이 했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 2라는 숫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뭐 그래도 우리는 뭐 상식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복리 이런 얘기하면 또 멘탈 터지잖아, 그지? 쉽게 설명할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다가 1년 동안 돈을 이렇게 맡겼어요. 1년 동안. 이자 100%예요. 이자 100%.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 1의 의미가 원금이죠. 여기다가 이제 100분의 r을 더하는데 100분의 100이겠죠? 이자가 100%니까. 그래서 1에 1년 동안 1승. 이러면 이제 2가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 돈을 절반으로 쪼개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자도 50%만 받는 거죠. 1년 동안 계속 맡겼을 땐 100%였으니까 절반 동안 맡기면 50%가 되겠죠? 그래서 딱 2번 맡겨요. 그러면 원금에다가 어떻게 되죠? 이자가 50%니까 2분의 1을 더하겠죠. 100분의 50을. 그쵸? 근데 그거를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A1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뺐을 때 가격이 A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근데 그 돈을 다시 한 번 더 50% 이자를 받고 집어넣었으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은 얘가 2분의 3의 제곱이라서 한 2.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분 거죠. 이게 이제 돈놀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죠. 이거 돈이 뿌네? 그럼 나는 100만 원만 가지고 무한대를 만들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머리 좋죠, 옛날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번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가지고 그럼 25%씩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100분의 25인 4분의 1을 더하고, 그치? 그거를 몇 번? 4번 동안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거 값이 이거 계산했어요. 2.4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그렇게 크게 뭐 엄청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크게 키우진 않았는데 여튼 이거를 이제 무한하게 계속 더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빼는 횟수를 정말 무한하게 이렇게 찍어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1년 동안 n번을 찾아가고, 그렇죠? n번 찾아가니까 n승이 될 거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n등분 시켰으니까
100%에서 또 n등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n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했더니 이 n을 이제 어디로 보냈어요? 정말 무한하게 보내봤더니 이 값이 2.71828 뭐 이런 숫자로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특정 값으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앞으로 1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오일러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무리수 2에 대한 정의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죠.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의 무한대승이거든요. 근데 무한대분의 1은 어디에 가깝죠? 0에 가까운 숫자죠. 그래서 0의 무한대승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보다 살짝 큰 거예요. 그쵸? 1 더하기 0에 가까운 숫자니까 1보다 살짝 큰 수를 무한번 곱한 거죠. 그랬더니 그 값은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2라는 숫자로 수렴하더라 라는 게 파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요 내용입니다. 1 플러스 0의 무한대가 2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로 이제 문제가 또 풀리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 2번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 이렇게 봐도 얘가 2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얘를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분의 이렇게 잡아도 똑같이 2로 수렴하겠죠. 왜?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쵸? 둘 다 2로 수렴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했고 이 극한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계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뭐만 했으니까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형태만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1 플러스 0의 무한대승이라는 새로운 부정형 형태가 생긴 거예요. 알겠죠? 또 새롭게 마주쳤으니까 계산도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들고 왔어요. x가 0에 가까워질 때 1 플러스 3x의 x분의 1승을 계산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좀 바로 잡고 할게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일 때만 가능하냐면 역수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만 2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얘랑 얘의 파워를 같게끔 두기 위함이에요. 알겠죠? 한쪽에 쏠리지 않게끔. 근데 여기서 보시면 3x의 x분의 1승이거든요. 그럼 여기 x분의 1과 3x는 서로 역수관계 있나요? 아니죠. 처음에 얘를 0을 넣었더니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이니까 2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극한을 마주쳤을 때 첫 번째가 뭐부터 해야 돼? 대입을 먼저 해서 이게 어떤 형태의 부정형인가를 먼저 보셔야 되죠. 그래서 0을 대입해봤더니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이야. 아, 그럼 뭐야? 얘는 2라는 부정형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역수관계 있어야 되죠. 근데 3x랑 x분의 1은 역수가 아니죠. 그지? 안 돼. 오, 졸면 안 돼. 쫄면. 다시 1 플러스 3x의 x분의 1승인데 그러면 이 형태를 좀 바꿔가지고 얘를 x로 바꿔가지고 나머지 애들을 뭔가 좀 계산하기 딱 봐도 불편하고 힘들겠죠. 얘를 건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얘를 건드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3x의 역수가 누구예요? 3x의 역수. 3x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3x분의 1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하기 3을 뒤로 빼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 만들어졌으니까 얘 자체가 뭘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하고 그럼 남아있는 3승이 갖다 붙어서 얘는 2의 3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더 해볼까? 역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1 플러스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이죠. 그죠? 아, 근데 이 x분의 1과 얘가 역수관계 아니죠. 그럼 뭐 해주면 될까? 역수관계로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 x분의 1의 역수가 누구야? x고 아까 3x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얼마? 3을 뒤로 그냥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 자체가 뭘로 수렴한다고?
2로 수렴한다니까? 아, 2의 몇 승? 3승이겠죠? 오케이. 자, 이거 연습해야 돼요. 알겠죠? 한 번 더 해볼까? 한번 해보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뭐 보기 있는 치환?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x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x로 분리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친구의 역수인 얘가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 1을 계산할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미리 역수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전에 있는 식과 비교해서 그냥 끼워 맞추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얘랑 같아지겠니?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친구 자체가 뭐가 된다? 2로 수렴할 거고 얘는 얼마? 2의 마이너스 2승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2가 대충 한 2.6 정도, 2.7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제곱하니까 뭐 하여튼 한 6점 얼마, 7점 얼마 이 정도의 숫자겠죠? 할 수 있겠니? 이게 끝이야.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한번 지우고 합시다. 새로운 극한이기 때문에 또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금방 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새로운 녀석이 등장해. 살짝 승훈아 문 좀 열까? 더워서 내가 봤을 때 좀 조는 거겠지? 아니면 살짝 열라니까 그렇게 활짝 열면 어떡해? 반항하는 거지?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자연 로그. 닫자? 너무 시끄럽다. 일단 24도로 맞춰 놓을게요. 난방을 켜진 않았어요. 냉방을 켜긴 했어요. 자, 하여튼 다시 가봅시다. 세 번째는 자연 로그인데 요것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거 있죠? 밑을 1하고 잡으면 밑을 1하고 잡은 로그를 우리가 자연 로그라 부를 거고 상용 로그랑 좀 비슷한 거예요. 상용 로그는 밑이 10이죠. 근데 자연 로그는 밑이 2예요. 그렇게 쓸 때 이 자연 로그를 lnx다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또 정의입니다, 그냥. 그냥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겠대요. 근데 개웃긴 게 뭐냐면, 뭐 이거는 이제 전공 교재마다 다르긴 한데, 수학과에서는 자연 로그를 또 이렇게 쓰기는 해요. 상용구처럼. 그러니까 한국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ln을 쓰고, 그 다음 약간 대학교, 해외 대학 수준으로 딱 보면, 왜냐면 전공 교재가 다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로 보면, 이렇게 로그 x로 표현되고, 상용 로그 마냥. 그래서 헷갈릴 것 같은데 뭐 ln을 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쓰겠대요. lnx. 그래서 요거의 약자가 뭐냐면 자연이니까 내추럴이겠죠? 내추럴 로그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lnx 이렇게 써요. 그래서 당연히 로그니까 뭘 당연히 활용이 되죠? 로그의 성질이 전부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의 성질들을 몇 개를 좀 써봅시다. 가장 많이 쓰는 거. 첫 번째 ln1 얼마겠어요? 0이겠죠? 로그 2의 1이니까 0이겠죠? 그 다음 ln2는 로그 2의 2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lnx 플러스 lny. 요거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xy가 되겠죠? 그래서 lnxy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lnx 빼기 lny는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y니까 뭐가 되죠? 로그 y분 x가 되겠죠? 로그 2의 y분 x. 그래서 ln y분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ln에 x에 뭐 n승 이렇게 나오면 얘를 n, ln, x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이 전부 적용이 되니까 또 로그의 성질을 다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로그 성질 정도야 뭐. 근데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인데 이거 혹시 차이 알고 있어? 이게 되게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이거? 이 차이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읽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 뭐 2분의 1 이렇게 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읽을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 차이를 잡자. 우리 오늘 발음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알겠지? 자, 읽어봅시다. 얘 2. 자, 얘 2.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얘 2. 얘 2. 좋아요. 다시. 2. 여기 2. 좋아요. 그럼 얘는 뭐야? 2. 오케이. 2. 2분의 1. 오케이. 2분의 1.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조금 응용. 2의 2승. 좋아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2의 2승. 좋아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2의 2승. 자, 얘 어떻게 읽어요? 2의 2승. 할 수 있죠? 자, 좋아. 한번 읽어보자. 2의 2승. 잠깐만. 헷갈린다. 하여튼 차이 알겠지? 그래 나는 2분의 1이라고 하면 나 대답 안 할 거야. 알겠지? 2분의 1. 알겠죠? 이거 원래 해줘야 돼, 한 번씩. 그 미적분할 때 처음 배울 때 한번 해줘야 돼요. 또 유명한 거기 때문에. 경상도들이 또 이 1을 또 열심히 잘 써가지고, 그죠? 하여튼, 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예제 풀어봅시다. 요거는 뭐 별거 없는데. 자, 이거 얼마일까? ln 루트 2. 어떻게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요? ln의 2의 2분의 1승. 그죠? 그죠? 요거 어떻게 돼요? 2분의 1 ln 2. 얼마야? 2분의 1이겠죠? 됐죠? 요 로그, 요 밑에 거 요거 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기억나나? 이거? 혹시 지수에 이렇게 로그 들어가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A의 로그에 B, C다 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요 C랑 요 A를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그래서 C의 로그 A, B의 A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 요거는 3의 ln 2가 되겠죠? ln 2가 얼마? 1이니까 3의 1승인 3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마주칠 녀석이에요. 2의 x승의 녀석과 lnx 요 친구가 서로 역함수 관계 있다라는 거고, 그거 증명하는 거는 역함수니까 x랑 y 위치를 바꿔줄 수 있죠. 따라서 얘의 역함수는 x는 2의 y승이 되는데, 여기서 얘를 이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게 이제 lnx를 의미하니까 결국에 2의 x랑 lnx는 역함수 관계 있을 거다라는 거고, 두 개 역함수 얘기하면서 또 짜집게 해서 문제 많이 내겠죠? 그쵸? 잘 기억해 둡시다. 우리 뭐 옛날에 약간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수학 1 할 때 수학 1 중간고사 킬러 문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삼각형 막 하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엮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만 해두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두 개가 역함수 관계 있다. 오케이. 끝. 그 다음 네 번째로 갑시다. 오늘 할 거 많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배우는 개념의 마지막이 요 네 번째 내용입니다. 마플 교과서로 보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3번 끝났고 4번 끝났어요. 이제 5번이에요. 5번, 6번을 이제 4번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뤄볼 예정이다. 자,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부정형 계산을 하는 거. 자,
우리 부정형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 0 곱하기 무한대꼴 뭐 등등등 다양하게 이렇게 형태가 있죠. 부정형 형태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0분의 0꼴이랑 뭘 많이 계산할 거냐면 요거랑 요거를 많이 좀 다룰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비교를 할 때는 아까 이제 제가 저기 왼쪽 하단에 적어줬던 무한대 파워를 기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0분의 0꼴부터는 자, 우리 원래 이제 수학2에서 0분의 0꼴 어떻게 계산했죠? 다항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됐고 그래서 0이 되는 0인자의 인수들을 다 약분을 시켜서 소고를 시켜서 계산했었죠. 근데 초월함수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초월함수는 형태를 맞춰줘야 돼요. 오케이? 극한이 수렴하는 형태를 맞춰준 다음에 그 형태를 활용해가지고 값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뭡니까? 로피탈인데 미분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분을 배워야 되고 미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 그때 배우면 로피탈 쓰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차수가 계속 작아지면서 상수로 만들어지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이 미적분부터는 지수함수, 초월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런 애들이 미분을 해도 안 사라져요. 계속 자기 자신을 맴돌기 때문에 무한하게 미분을 해도 계속 무한하게 살아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로피탈을 해도 죽지 않는다 함수들이. 그래서 로피탈을 써봤자 식만 더 더러워지죠. 로피탈 보통 곱미분하면 되게 식이 많아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괜히 로피탈을 썼을 때 역으로 좀 계산이 더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로피탈 사용을 대부분은 미적분에서 권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늘 얘기하는 거 뭐야? 내가 잘만 쓰면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로피탈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만 쓰면 잘 쓰는 겁니다. 알겠지? 하여튼 뭐 그래요. 요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근사 M 근사라고 있는데 이게 맥클로린 근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하여튼 뭐 근데 지금 근사를 알려줄까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고민됩니다. 그냥 이거 뭐 지금 알려줄까 아니면 나중에 알려줄까인데 뭐 하여튼 배워봅시다 같이. 알겠죠? 어떤 형태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우리 이제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자, 어떤 거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의 극한이 1이거든요. 자, 요거부터 먼저 증명을 해봅시다. 프루프. 쉬워요, 이거. 자,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분의 ln, 요거를 x분의 1 곱하기 ln의 1 플러스 x꼴로 바꿀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ln의 1 플러스 x분의 x에 x분의 1승 이렇게 이제 위로 올릴 수가 있겠죠? 이 x분의 1을. 그 다음에 리미트는 ln이 당연히 자연 로그니까 얘는 연속이겠죠? 그래서 ln의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알겠지? 그 다음 이 친구는 계산을 했을 때 물론 0 플러스라고 대답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ln이니까 양의 범위에서만 존재하겠죠? 상관없구나. 쏘리. 상관없죠? 왜요? 0이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1은 0보단 크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어디로 수렴하죠? 2로 수렴하겠죠? 얘 자체는 2로 수렴하니까 ln에 2로 수렴할 거고 얘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저렇게 자연 로그가 아니라 로그 A라면 밑이 A인 로그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한번 따져봅시다. 요거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요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쟤를 활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활용할까? 그냥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죠?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똑같이 들어갔을 때 얘만 남겠죠? 맞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로 수렴하면 얘가 2로 수렴하거든요. 얘가 2로 이렇게 수렴된다. 근데 우리는 밑이 2였을 때 ln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랑 혹시 a랑 위치 바꾸면서 역수로 바뀌는 거 알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로그 2의 a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ln의 a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은 ln a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길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0분의 0꼴을 계산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돼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3x 요거를 계산할 거거든요. 그럼 또 0 집어넣어 봐요. x에다 0 넣으면 0이 되고 x에다 0 넣으면 ln 1이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0분의 0꼴에서 이거 극한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말 안 했나? 요거랑 요거랑 맞춰줘야 돼요. 알겠죠? 우리 미분계수에 정의하듯이 맞춰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기억나죠? 이런 거 계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h랑 요거랑 맞췄어야 됐죠. 동일해요. 여기 x랑 여기 x랑 맞아야 돼요. 여기가 3x니까 여기를 뭘로? 3x로 바꿔주면 되겠죠? 대신에 뭘 곱하면 돼요?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극한이 얼마로 수렴한다? 자, 1로 수렴합니다. 얘랑 얘가 맞는 순간 무조건 1로 수렴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하나 더 해봅시다.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분의 0꼴이죠? 그쵸?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랑 요걸 맞춰야 되죠. 그래서 얼마? 2를 곱해주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로 수렴합니까? 얼마로 수렴해요? ln 3분의 1로 수렴한다. 여기 있는 2x랑 여기 있는 2x 뭐 계산돼가지고 2가는 아니야. 여기가 1로 수렴해. 알겠지? ln 3분의 1로 수렴해. 얘 자체가 이제 ln 3으로 수렴하고 ln 3분의 1로.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2로 가니까 ln 3분의 2가 되겠죠? 이 숫자가 뭔지는 이제 유추할 필요도 없어. 알겠지? 너무 섞여 있잖아. 그치? 알 필요 없는 숫자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지수식으로 가봅시다.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자,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도, 자,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프루프를 해볼 건데, 이것도 이제 0으로 가면 0으로 가고 얘가 1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맞죠, 규빈아? 다시. 얘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고, 얘가 1로 가죠? 2의 0승이니까 1로 가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자, 그럼 요것도 어떻게 증명하면 돼요? 좀 귀찮긴 한데 얘를 t로 치환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2의 x승 마이너스 1은 t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x가 0에 가까이 가면 서윤아, x가 0에 가까이 가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니? x가 0에 가까이 가면 얘가 어디로 수렴하니? 안 되겠어. 이것들 조는 애들은 다 내가 질문시켜야 되겠어. 오케이? x가 0에 가까이 가면 얘는 얼마로 수렴해? 야, 2의 0승이 얼마로 수렴해? 야, 0승이면 항상 얼마야? 1. 1-1이니까 어디로 수렴해? 0에 수렴하겠지. 집중해. t가 어디로 가요? 0에 가까이 가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요것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리미트 t가 0에 가까이 갈 때 위에가 이제 t니까 밑에를 이제 또 t에 대해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바꾸면 돼? 마이너스 1을 우변에 이항을 시키면 2의 x승은 1 플러스 t가 되겠지, 그지? 요 형태를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2의 1 플러스 t가 얼마가 되죠? x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ln의 1 플러스 t다라고 하죠. 따라서 얘가 뭐의 역수야? 요거의 역수죠. 그러니까 1분의 1이라서 얘가 1로 수렴한다. 증명이 끝났어요. 됐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밑이 2가 아니더라도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분의 ax승 마이너스 1은 요거는 제가 증명을 생략할게요. lnA로 수렴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이그젬플 몇 개 좀 풀어보자. 오늘 들어가는 정보량이 좀 많지? 그치? 다음 시간에 좀 없을 거야. 미분할 땐 다행히 좀 없는데 걱정이네. 다음 시간에 할 게 없어서.
그렇다고 삼각함수 좀 또 바로 들어가면 또 매정하잖아, 그지?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뭐밖에 없냐면 로그 함수 미분하는 방법,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오늘은 극한을 배우는 거고, 극한 말고 더 많은 걸 배우긴 하는데 하여튼 됐죠? 자, 그래서 예제 하나만 좀 풀어보자.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뭐 아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누가? 아니지?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x랑 여기 x랑 맞춰줘야 돼요. 알겠죠? 아까 맞췄던 것처럼. 근데 여기를 바꾸긴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 자체가 얼마로 수렴한다고? 1로 수렴해요.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5인 5로 수렴하겠죠? 됐나요? 하다 보면 뭐 요령이 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가벼운 문제입니다. 얼마로 수렴할까? 그냥 정의대로 가세요. ln 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얘가 5니까 얘가 5로 가겠죠? ln 5. 그러면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만 나오냐?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학교 시험에서 1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1번으로 많이 등장하는 문제. 이거 한번 구해봅시다. 1번으로 많이 나옵니다. 시작. 1번으로 많이 나와요. 1번으로. 둘 다 x에다 0 넣으면 이거 얼마로 수렴할까요? 요거 3분의 2로 수렴하겠죠? 자, 왜 그렇게 되죠? 극한의 형태를 맞춰야 되니까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한쪽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양변에다가 x로 나눠주는 거죠.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그쵸? 요 발상이 필요한 거죠. 그죠? 양변에 x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 그지? 알겠니? x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요거의 형태를 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얘를 2를 만들어주고 곱하기 얼마? 2를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도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를 3 곱하기 3을 맞춰주면 되죠. 그럼 각각이 다 1로 수렴하니까 뭐만 남아요? 3분의 2만 남는 거 보이죠? 그래서 3분의 2로 수렴한다. 요런 느낌이에요. 0분의 0꼴 극한을 계산한 방법이.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1번에 제가 2번, 4번만 조금 할게요. 왜냐면 뭐 나머지는 뭐 아까 제가 건드렸던 문제랑 좀 굉장히 좀 흡사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2번, 4번만 좀 진행을 해봅시다. 이거 맞지? 그치. 마플 개념 익힘 1번에 2번, 4번. 2번부터 가볼게요. 대입부터 먼저 해봐. 극한 계산할 때 원래 대입부터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되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오케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찐 무한대. 그냥 무한대. 무한대의 0승. 무한대의 0승? 처음 들어보죠? 0승은 항상 1로 가는데 무한대의 0승? 근데 이 0승의 0자가 진짜 0이 아니죠. 가짜 0이죠. 0에 가까운 숫자.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0 어떻게 될까? 궁금할 수 있죠? 부정형이죠? 그럼 부정형이니까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변형을 시켜야 돼. 항상 부정형 계산할 때 0분의 0꼴 어떻게 계산했어? 다항식에서 어떻게 했어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했었잖아. 그리고 지금 0분의 0꼴 어떻게 계산했어? 형태를 맞춰줬죠? 그럼 저기서는 안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바꿔나가야 돼. 알겠죠? 여기 x분의 1이 좀 있으니까 이 형태를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건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 부정형 계산하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변형을. 자, 3의 x승 묶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왜 하필 묶어줬냐? 느낌 오죠? 그죠? 자, 3의 x승을 이렇게 묶으면 여기서 이 x분의 1을 뭐 할 수 있죠? 나눌 수가 있죠? 얘는 3의 x승과 x분의 1이 만나서 3의 1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애들은 1 플러스 3분의 2의 x승에 x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x를 다시 무한하게 보내봅시다. x를 무한하게 보냈더니 얘는 1로 수렴하죠. 1. 1에 무슨 승이죠? 0승이 되죠. 그죠? 요 앞에 3이 붙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봐. 아까는 왜 문제가 됐죠? 아까의 문제점 이것 때문 아닌가? 무한대의 0승?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1의 0승으로 수렴하잖아요. 얼마야? 1로 수렴하겠지. 납득이 돼요? 이건 부정형이지만 1의 0승으로 가까워진다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3이라서 얘가 1로 수렴하고 얘가 3으로 수렴하니까 3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4번. 자, 절대값 나왔다. 절대값 나왔다. 이 절대값을 왜 붙였다고? 얘들아, 절대값 왜 붙였다고? 그치? 원래 같았으면 여기에 누가 못 들어와요? 지금 얘 같은 거 x제곱 마이너스 9를 생각해보자.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3 아니야? 그럼 3에 가까워지면 3보다 살짝 큰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항상. 근데 3보다 작은 값도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니까. 왜? 절대값 씌워놨잖아. 항상 양수를 만들겠죠? 이해됩니까? 그게 끝이야. 알겠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 더더욱 그 절대값의 의미가 그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값 나왔으니까 막 뭔가 어려워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ln 절대값 x-3분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겠죠? 어떻게 할 수 있죠? 합칠 수가 있죠. 절대값은.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또 할 수 있냐? 자, 생각해 봅시다. ln 절대값 x는 당연히 뭐합니까? 수렴합니다. 연속이고. 그래서 물론 0을 제외하면 그렇겠지만 0을 여기서 포함을 안 시키죠. 3에 가까운 숫자니까. 그래서 얘를 뭐 할 수 있다? ln의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의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이걸 뭐 살펴볼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죠? 얘는 x마 3과 여기 있는 x마 3이 약분이 돼서 뭐만 남아요? x 풀 3만 남겠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수렴하죠? 6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ln에 6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을 봅시다. 자, 이것도 볼게요. x가 무한으로 갈 때 x 곱하기 ln에 자, 1 플러스 x분의 3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떤 형태죠? 무한대 곱하기 x를 무한하게 보내면 0으로 수렴하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겠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부정형이죠. 옛날에는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뭐 0분의 0꼴이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 무한대 승이면 이렇게 해라. 무한대 곱하기 0이면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했잖아. 미적분 그딴 거 없어요. 무조건 무한대 곱하기 0, 부정형이네. 형태 바꿔서 수렴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뭔가 방법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형태가 나왔을 때 무한대 곱하기 0이든 무한대분의 무한대든 아니면 지금처럼 무한대의 0승이든 부정형 형태가 나오면 계산이 되게끔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는 로그의 성질만 쓰면 바로 답이 나와버리죠. 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x를 무한하게 보냈을 때 얘가 어떤 형태예요?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이니까 2를 상상하셔야 되죠. 2.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ln의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3승분의 x승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형태를 맞추라고 했죠. x분의 3의 역수는 3분의 x니까 3분의 x를 만들어 주시고 원래 형태랑 동일하게끔 내가 재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로 수렴한다고? 2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로 수렴합니까? ln의 2, 3승. 얘는 얼마죠? 3ln 2니까 3으로 수렴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괜찮지? 안 빠르지? 3번 갑시다. 자, 또 어떤 형태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의 x-1분의 2승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어떤 형태요? 1의 무한대승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생각이 들죠? 1을 무한번 곱한 거니까. 근데 1을 무한번 곱하면 1인데 1에 가까운 숫자를 무한번 곱하지 않았나? 왜? 1에 가까운 숫자잖아요. 그렇죠? 1이 아니라. 그러니까 1에 가까운 숫자를 무한번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 형태를 생각해야죠. 어때요? 이 0은 0에 가까운 숫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1에 가까운 숫자를 무한번 곱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처음 보더라도 나는 1의 무한대 쓴 꼴이네? 그냥 무리수 1랑 무조건 관련이 있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근데 형태가 안 맞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맞춰지도록 바꿔야 돼요. 창조를 하라고, 창조를. 그럼
난 딱 드는 생각이,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처리했냐면, 리미트 뭐 x가 무한으로 갈 때, 아니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거든? 근데 지금 1로 갈 때잖아.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갈 때로 바꿔주려면 x-1을 약간 t로 바꾸는 그런 센스를 발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x가 1에 가까이 가니까 얘가 0에 가까이 가니까 형태를 뭔가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일단 시도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1의 무한대승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일단 시도해보세요. 알겠죠? 문제 보고 그냥 고사 지내지 말고 바로 시도해봐야 돼. 뭐든. 나올 때까지, 형태가 나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얼마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리미트 t가 0에 가까이 갈 때로 바꿀 수 있고 x를 바꿔야 되죠.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 플러스 t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얘는 t분의 2승이니까 바로 형태가 보이죠. 아, 이거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이구나. 바로 보입니다. 그럼 얘가 또 뭐예요? 0의 무한대 꼴이니까 얘가 역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t분의 1이 필요하죠. 그래서 t분의 2를 뭘로 바꿀 수 있다? t분의 1 곱하기 2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 자체가 얼마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2의 얼마? 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3번으로 가봅시다. 좀 어려운 거 좀 도와주고 싶긴 한데 3번은 1, 2, 3 전부 다 저희가 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볼 게 없어. 딱히. 잠깐만. 1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형태를 바꾸면 되겠죠? 그쵸? 할 게 없네? 218번을 볼게요, 그냥. 원래는 3번 하려 했는데 3번도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서 패스하고 218번만 1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뭘 묻고 있냐면 x분의 자 2의 x승 더하기 2의 2x승 더하기 2의 3x승 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x의 10승까지지. 그래요. 이거 구하래요. 자, x에다 0 넣어봅시다. 밑에 0이죠. 위에는 1, 1, 1, 1. 1이 몇 개? 10개. 10개에서 10개 빼니까 0. 0분의 0꼴이죠. 부정형인의 형태를 찾아 나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딱 될 거 같니? 느낌상? 이거를 적절하게 쪼개서 여기 10개 있으니까 1을 10개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1을 10개로 생각해서 얘를 다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형태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알겠어요? x를 밑으로 다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들과 마이너스 1을 하나씩 한 세트씩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 총 1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형태가 되게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처음 보는 형태지 약간 수학2랑은 좀 결이 좀 다른 그런 부정형의 계산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극한의 형태가 맞춰지도록 우리가 형태 변환을 시켜주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된다. 알겠지? 이런 형태를 보고 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죠? x분의 2x승 마이너스 1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각각이 얼마로 수렴하는지는 몇 번 건드려 보면 돼요. 얘가 이제 2 곱하기 2니까 요게 1로 수렴하고 얘가 2로 수렴하니까 대충 얘는 얼마로 수렴? 3. 얘는 얼마? 10. 얘는 결국 1부터 10까지 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55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시다. 마필 개념 익힘 4번. 4번에는 이제 뭐 1번부터 하나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2의 x승 마이너스 1분의 3의 x승 마이너스니까 이거를 양변의 x로 나눠서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분의 x분의 3의 x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의 극한값을 찾아냈죠. 얘가 ln2로 수렴하고 얘가 ln3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ln2분의 ln3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로그 2의 2분의 로그 2의 3이니까 밑이 동일하네? 로그 2, 3으로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또 써줄 수가 있겠죠. 뭐 답에는 그런 게 없지만 뭐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친절하면 이렇게 써주겠죠. 근데 만약에 선지에 얘가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밑변환 공식을 써서 또 바꿔주는 연습도 해둬야 된다. 그래요. 하여튼 뭐 만일의 모든 가능성들은 다 열어둡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답을 ln2분의 ln3도 괜찮은데 로그 2, 3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 놓으세요. 알겠죠? 2번은 뭐 해볼만 할 것 같고 3번 갑시다. 3번. 계산해볼까? 0 집어넣어 보세요. 밑에가 얼마? 밑에 얼마? 0. 위에도 얼마? 0이죠? 3의 9승 마이너스 3의 2승 마이너스 9니까 그지? 펜 잡아. 펜 잡아. 내가 고3들 이거 조는 것까지 뭐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알아서 좀 이렇게 딱 좀 할 수 없나 이거? 제 고3 때 별명이 또 이 얘기 또 하네. 한 수천 번 했을 거야. 고3 때 별명이 삐에로입니다. 삐에로. 왜 그러냐? 하도 여기를 꼬집어 대가지고 여기 내가 원래 피부가 약해서 여기를 꼬집으면 여기 시퍼렇게 먹나거든요. 그러면 마치 삐에로의 눈물 마냥 이렇게 항상 고등학교 3학년 1년 내내 항상 나는 여기 눈물이 항상 고여 있었어. 뭔 말인지 알지? 할 수 있어. 잠은 너네보다 내가 한 3000배는 더 많을 거야. 죽어서 자면 되지 뭐. 요새 마인드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졸지 마. 하여튼 다시 가봅시다. 얘가 이제 또 x가 0에 가까이 갈 때 0분의 0꼴 이런 형태죠.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형태를 맞춰야 된다니까. 내가 필요한 건 뭐야? 이런 형태가 나와야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뭐 하면 돼요? 바꿔주면 되죠. 형태를. 어떻게? 이게 그래요. 이게 이거잖아. 9 곱하기 3의 x승 꼴이잖아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이걸 9를 밖으로 뺐어야 됐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야? 9ln 3입니다. 알겠죠? 형태가 안 보이면 형태가 맞춰지게끔 바꿔야 돼요. 알겠죠? 대신에 우리가 함부로 막 창조하지 말고 있는 공식들 활용해가지고 바꾸셔야 됩니다. 오케이, 뭐 마플 개념 빔 5번 갑시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이제 이 극한을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느끼는 바가 좀 생겨요. 이게 어찌 됐던 간에 한번 감이 좀 살아있나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얼마로 수렴할 것 같아? 그냥 뭐 가볍게 불러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낌상 b분의 a로 수렴하겠죠? 이 마치 이제 x 앞에 얘가 있고 x 앞에 얘가 있어서 이 b분의 a 요런 느낌으로 간다고. 몇 번 계산하다 보면 본인도 느낀다고. 이거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외울까 봐. 너네가 하다 보면 스스로 뭔가 깨우치는 편법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제가 먼저 이렇게 편법을 알려주기에는 너네가 그거에만 너무 의존을 할까 봐 계속 제가 귀찮아도 뭐 했어요? 여기 앞에다가 이 형태 맞춰줬죠. 그죠? 그러니까 AX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얘를 AX로 만들고 원래 BX가 있었으니까 뭐 해주면 돼? 여기다가 그렇죠. 얘를 곱해주면 얘 약분되고 BX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얘가 1로 수렴하니까 B분의 A로 수렴한다. 이렇게 했었죠. 뭐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마플 개념 익힘은 그냥 말 그대로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감을 좀 잡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번부터 보시면
원래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되겠지. 원래 정의는 뭐야? x에다 0을 집어넣었어. 근데 밑에가 0이네? 발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발산해야 되는데 극한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발산해야 되는데 극한값이 있으니까 분자도 0이 된다. 를 우리가 옛날에 배웠었죠. 미정계수 결정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x가 0으로 가야 되니까 0으로 가까이 가면 ln-a로 수렴할 거고 ln-a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얼마다? 얼마야? 1이겠지. 그래요. 그리고 얘가 얼마로 수렴해? 얘는 2로 또 수렴하겠죠. 그쵸? 이제는 앞에 이제 x계수 앞에 2가 있고 여기 앞에 1이 있으니까 2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a 얼마? 이제 느낌 오잖아. a 얼마? 1이겠죠? 맞죠? a가 1이니까 b는 얼마? 2분의 3이겠지. 이제는 조금씩 그 적응이 되면 계산이 빨라질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넘어갑시다. 6번. 자,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x가 0에 가까이 갈 때 2의 x승 마이너스 1분의 fx의 극한값이 8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ln 1 플러스 4x분의 fx 요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극한값의 계산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이 지금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냐면 요거를 이제 요 친구를 굳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리미트를 각각 이렇게 심어주려면 각각 수렴해야 되는데 얘도 8로 수렴한다고 나와 있고 얘도 수렴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렴과 수렴을 분리시켜도 된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었죠.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 둘 다 각각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각각 이렇게 붙여줘도 된다고. 그럼 따라서 좌측은 뭘로 수렴하죠? 8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 우측은 뭘로 수렴하죠? 자, 이것도 형태를 뭘로 하면 돼요? x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x분의 2x-1은 1로 수렴하고 얘는 4로 수렴하니까 4분의 1로 수렴할 거다. 그래서 두 개의 극한값은 2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형태를 맞춰라. 이 극한이 수렴하니까 이 극한이 수렴하게끔 형태를 얘네들을 바꿔줘라. 그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적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7번 갑시다. 계속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대소관계도 알죠?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을 하는 문제고요.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걸 활용하면 되는 문제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분의 fx를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양변에 x를 나눌 건데 x를 나눌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거는 0을 나누면 안 되죠. 그래서 0은 제외시킨 상태에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럼 요거의 뜻은 x가 0이 되겠다가 아니라 0에 가까이 보내겠다라는 뜻이니까 우린 0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x가 0에서의 우극한은 양수니까 이렇게 x를 나누더라도 상관은 없겠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서의 0에서의 좌극한을 봐야 되니까 좌극한을 나눌 때는 좌극한이니까 당연히 음수라서 부등호가 반대로 나갈 겁니다. 괜찮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의 x분의 fx의 극한값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에서의 극한값과
만약에 이제 수렴한다면 이 소리겠죠? 요게 다 똑같아야 된다. 그죠? 0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죠? 그걸 활용해야 되고. 그럼 얘가 이제 0에서 우극한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 얘도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더라. 맞죠? 그러니까 둘 다 1로 수렴하니까 얘 극한값도 샌드위치 법칙에서 1로 수렴하겠고, 얘도 0보다 살짝 작더라도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얘는 1로 수렴하겠죠? 얘도 1로 수렴하니까. 맞죠? 그래서 얘도 얼마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제 얘도 샌드위치 법칙에서 1로 수렴하니까 얘네들은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귀찮아도 해야 된다. 알겠지? 왜? 원래 상위권 문제는 x가 0 기준에서 0 플러스일 때, 0 마이너스일 때 따로 나눠서 푸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찮다고 이 과정 자체를 생략하고 x로 보내서 각각 1로 수렴하니까 1로 수렴한다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해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디테일한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요. 디테일 무언가를 대답하는 게 당연히 수능에서 따지면 미적분 28번, 29번, 30번 문제겠죠? 그런 문제들에서 접근 자체를 못합니다. 왜? 그런 사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사고로 들어가야 미적분에 나중에 문제를,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정확하게 케이스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근데 이럴 것 같은데? 요거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되냐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닌가? 요거 왜 이럴까? 0보다 살짝 작으니까 음수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별거 아니긴 한데 혹시 요 0에 가까워지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 다 이렇게 되는 건 알겠지? 왜?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가 각각 1이니까 그냥 0일 때도 1이겠죠.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가 1이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 다 1로 그냥 수렴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마지막인가? 오케이. 마지막 요것만 풀고 뒤에 이제 9번도 있긴 한데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미분 어차피 뭐 그렇게 막 진도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요. 8번까지만 하고 숙제는 딱 8번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8번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과제가 8번까지면 한 24문제 정도 될 거예요. 각각 3문제씩 있으니까. 24문제 정도니까 한 3, 40문제 풀던 지난번과는 좀 숙제 양이 적어졌죠. 프랙탈도 이제 없기 때문에 이건 금방금방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숙제가 프리한 날에는 미적분 시간을 줄이지 말고 그 시간에 주간지를 풀던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그 대단원 문제 푸는 거 있잖아. 그 베이직이랑 그거. 거기 파트를 풀던지 아니면 앞쪽 부분을 복습하던지. 그러니까 미적분 공부 시간은 줄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항상 제가 그 확률과 통계 선생님이랑 미적분 선생님이랑 항상 미적분보다 확통을 먼저 풀더라고. 모든 애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무섭잖아 선생님이. 그치? 확통 선생님 무섭잖아. 솔직히 왔잖아. 그러니까 안 하면 지읒대지만 나는 뭔가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저는 뭐 어떤 거든 공부하면 상관없다에 주의해요. 근데 이젠 좀 안 되겠어. 확률과 통계 선생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미적분의 우선순위 두라고. 제가 카톡도 보냈죠. 미적분의 우선순위 보냅시다. 작년에는 그거를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처참해요. 그러다가 이제 확 처참하게 무너져. 그냥 가다가 계속 이렇게 고꾸라지고 다 넘어져.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적분 공부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기본적으로 미적분은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잡아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보통 3시간? 뭐 너무 많나? 3시간이면? 한 2시간 반? 3시간? 하여튼 그 정도는 잡아야 되는 주의인데 어쨌든 그 확률과 통계에 너무 시간을 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적분이 후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무너지고 빈틈이 보이니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일주일만 공부해도 점수가 오를 수 있지만 미적분은 아니거든요. 3달을 넘게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는 게 미적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투자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고. 알겠죠? 마지막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3번만 하겠습니다. 3번만. 자, 이것도 x는 0에서 연속이죠. 자, 기억해두자.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f0와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fx 요게 동일할 때 우리는 연속이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에 가까이 가니까 0이 아닌 요거분의 요거 그리고 f0은 x가 0일 때니까 a 요거죠. 그래서 얘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이 얼마로 수렴해요? 이제 2로 수렴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a는 2다. 뭐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 2랑 계속 접목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혹시나 개념 까먹으면 수학 2 개념도 다시 한 번씩 보시고 근데 거의 보실 필요 없을 거예요. 잠깐만 얘들아 마지막 요거 하나만 아예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 기억나니?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 곱해서 연속함수 되는 케이스 알아요? 자 이게 보니까 발전 문제 있네요. 연속과 불연속 곱해서 연속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 때죠? 뭐 예를 들어서 연속함수를 fx라 잡고 불연속함수를 gx라 잡았을 때 x는 a에서 fx랑 gx를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뭐죠? 불연속의 값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각각 다르겠죠? 근데 연속함수는 좌우 함수값이 다 같으니까 뭘로 다 같으면 될까요? 0으로 같으면 되죠? 그래서 fa가 제로가 된다. 이 상황을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